대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 투표함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요 경합주 지역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 진영의 발언을 놓고 맹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연방 하원 34지구 선거에 출마 중인 데이빗 킴 후보가 다음 주 선거를 앞두고 오늘 한인타운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페루 자원봉사에 나섰다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던 한인 남성이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10,000명을 파병한 것과 관련해 미 국방부가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 투표함에 화재가 발생해 당국은 방화로 추정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2개의 투표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안요원이 발견해 불을 껐지만 투표용지 3장이 훼손됐습니다. 경찰은 투표함에 발화성 장치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시 카메라 등을 확인해 주변에 정차한 차량의 이미지를 포착했다며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워싱턴주 밴쿠버에 위치한 투표함의 불이나 투표용지 수백 장이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또한 의심스러운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봉투에 있는 고유 식별번호를 이용해 투표용지가 훼손된 유권자가 다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피닉스에서도 우체통의 불이나 일부 투표용지가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려는 위협이나 폭력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대선 후보 간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참석자가 특정 지역을 비하해 해리스 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하루 전 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 유세에서 한 찬조 연설자가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And that's why people are exhausted with him. That's why people who formerly have supported Donald Trump have voted for him, are supporting me, voting for me. 유세장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도 사전 투표를 마치고 나서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You know, most of the presidential scholars I've spoken to talk about the single most consequential thing about a president's character. 뉴욕 대규모 유세를 마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엔 지난 대선에서 아쉽게 패배한 경합주 조지아를 다시 방문합니다. 트럼프 지지를 밝힌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연방정부 예산을 최소 2조 달러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초박빙 판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인단 수 538명에서 이름을 딴 미국 분석 사이트 538에 따르면 전국 여론조사 평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48.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7%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국인 10명 중 7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지더라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미 CNN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연방하원 34지구 선거에 출마 중인 데이빗 킴 후보가 다음 주 선거를 앞두고 오늘 한인타운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득권과 낡은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서민들을 위한 문턱 낮은 정치를 실현하겠다.
데이빗 킴 후보는 앞선 두 번의 패배와 이번 세 번째 도전에 이르는 지난 6년간의 여정이 결국 기존 정치의 틀을 깨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쪽 선거 캠페인은 한 번 반짝 캠페인이 아니라 진짜 끈질기 장기적으로 가는 선거구나. 그럼 이분이 당선이 되면은 우리를 위해서 끈질기 싸우겠구나. 그래서 많은 유권자분들은 그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상대 후보의 선거 자금에서 밀려도 기업들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오직 지지자들의 풀뿌리 후원금으로 선거를 이끌어온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자신이 아닌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소위 기득권 정치와 낡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이 미국 정치 바닥을 확 바꾸려면은 기업 돈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저희가 당선이 되면은 다른 사람 기업의 후보가 2년 후에 이제 저희를 이제 챌린지 하겠다고 해도 저희는 사람 힘으로 뽑았으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리엘렉트가 될 겁니다. 2020년과 2022년 선거에서 아쉽게 같은 민주당 현역 의원에 밀려 고배를 마셨던 김 후보는 당시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계열 단체들의 과반이 이제는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며 세 번째 리턴 매치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상당수 조기 투표가 이뤄졌다 해도 연방 34지구는 여전히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남은 일주일 동안 가가호호 방문과 전화, 모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분들은 왜 지지를 안 하시냐? 안 됐겠지. 한국 사람이 어떻게 돼? 미국 사람이 엄청 센데. 그게 바로 poverty mentality입니다. pauper mentality. 그래서 지금 그게 너무 아쉽고 가슴이 아파요. 근데 저희가 8일 후에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확 힐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 LA 이제 한인 그 정치력 신장에 진짜 제가 책임지고 진짜 키워 나가겠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4년 전 페루 자원봉사에 나섰다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던 한인 남성이 지난달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각계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가족들의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y husband and I went to volunteer to Peru and he gave everything he had to Peru. We were there for a year living with the kids and he loved those kids. I think he would have stayed forever if he could. He loved to give. He was such a big personality, such a generous person. So he was teaching them Korean and Taekwondo and English and they called us mom and dad and they just loved us. 미국에서 뭐 아주 편안하게 잘 있었을 수도 있었죠. 근데 남을 돕고 애들 돕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하고 애들 막 저기 요리도 해주고. 지난 2020년 1월 버지니아에서 페루로 자원봉사를 떠났다 괴한의 공격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로 3년여를 보냈던 한인 정성범 씨가 결국 지난달 25일 생을 달리했습니다. 정 씨의 유가족과 지인들은 정 씨가 괴한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입은 심각한 뇌손상을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He was like a baby. He needed 24-hour care. He wasn't hooked to any machines or anything. He was living, breathing on his own. His heart was beating on his own, but he needed care because he was severely brain damaged. 언론에도 정 씨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졌지만 정 씨는 화장을 치른 뒤에나 모국인 미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수송하는 일이 어려울 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유가족들은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A lot of people think that the embassy can help U.S. citizens in situations like this, but the reality is they don't. The reality is they basically say, you took the risk of going to a country that has dangers.
and that's your responsibility. 결국 정 씨는 페루의 한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3년여를 버텼습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수술이나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품은 직접 미국에서 날라야 했습니다. 페루는 진짜 그 의료 시스템이 너무 안 좋아서 자기가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그 서플라이를 사가지고 이렇게 와야 돼요. 그래야 닥터들이 수술을 해주는 나라예요. 의료 시스템 낙후로 영수증 등 병원비 지불에 대한 기록도 문서로 남겨지지 않아 고인의 보험사 측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 씨의 유가족들은 고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은 정작 숨을 거두고 유족들이 어려움을 호소해도 혼자라는 생각만 든다며 속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I don't know how to do life without him. He's gonna be missed by a lot of people. He made everyone laugh. Everyone loved him. He had such a big personality, full of life. 정 씨의 유가족들은 빚으로 남은 의료비를 청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펀드미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 씨가 일생 동안 베풀었던 온정이 보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어제 LA 호손 지역 주택에서 파티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새벽 2시 10분쯤 3600 웨스트 엘세군도 블루버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파티가 열리고 있는 주택 마당에 용의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총격으로 2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2명 외에 다른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도주한 총격범을 체포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뉴욕시에서 달리는 지하철 위를 뛰어다니는 서브웨이 서퍼들이 늘어나면서 13살 소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에서 달리는 열차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일명 서브웨이 서핑이 전년 대비 22%가 급증한 가운데 어젯밤 13살 소녀가 서브웨이 서핑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어젯밤 11시경 111스트릿에 위치한 지하철역 인근 열차에서 서브웨이 서핑을 하다가 10대 소녀 2명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뉴욕시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2명의 10대 소녀를 발견했으며 7호선 지하철 남쪽 방면 열차 사이로 떨어져 열차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명의 10대 소녀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신원은 브루클린 출신의 13살 크리스텔 로메로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소녀는 14살로 현재 심각한 부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사망은 올 들어 서브웨이 서핑으로 사망한 6번째 사건이라며 올해 들어 지난 10개월 동안 서브웨이 서핑으로 인해 체포된 건수는 총 170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에 청소년들의 서브웨이 서핑 사고를 막기 위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캠페인을 벌이며 이는 재밌는 장난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며 서브웨이 서핑 금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40대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은 뇌 노화가 3년 정도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에 따르면 40세 성인 589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뇌 건강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40대 수면 부족은 50대 후반 뇌 노화의 징후가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수면 시간과 깊이 잠드는 정도,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잠에서 깨는 횟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낮의 졸림 정도 등 6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나쁜 수면 특성 답변 개수에 따라 실험 참가자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눠 15년간 뇌 스캔을 통해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연구 결과 중간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평균 1.6세 뇌 나이가 더 많았고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평균 2.6세 더 많았습니다. 조사 결과 6가지 수면 습관 중 나쁜 수면의 질은 잠들기 어려움, 수면 유지, 이른 아침에 일찍 깨는 것은 모두 뇌 노화와 관련이 있었고 특히 이 같은 문제를 5년 이상 경험했을 때 뇌가 더 빨리 늙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중년 초부터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칙적인 수면 일정 유지와 취침 전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 신경학회 학술지 신경학에 게재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10,000명을 파병했다며 전쟁에 투입되면 합법적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질문받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Concerned about North Korea? 10,000 troops now? Yeah. And you got, it's very dangerous.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병력까지 확보하면서 전쟁을 키우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군 병력 10,000명이 러시아로 파병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3,000명 정도로 추정했지만 오늘 10,000명으로 상향한 겁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병력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가까이 이동했다며 러시아가 북한군 병사들을 전투에 투입하거나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전투작전을 지원하게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이들은 전투병력이 되는 것이고 합법적 공격 대상으로 간주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If the DPRK soldiers enter into combat, they would be co-belligerents, and that is a very serious issue. 특히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을 향해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주 안보실장 회담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주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야간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군이 주장한 가운데 러시아는 이미 서방 용병들이 우크라이나 군에서 싸우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이어서 송락규 기자가 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파병된 북한군 3,000여 명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서 주로 밤에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부대가 운영하는 국가저항센터는 북한에서 온 3,000명 넘는 용병이 조직화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대사관 직원들이 북한군 통역과 참관을 위해 훈련장에 도착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 대표단으로부터 북한군 관련 동향을 공유받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북한군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Today, I can confirm that North Korean troops have been sent to Russia and that North Korean military units have been deployed to the Kursk region.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엔 이미 서방 용병들이 투입돼 싸우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군사적 공격을 당하면 상호 지원하게 돼 있다며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предполагает, среди прочего, оказание содействия друг другу в случае, если на одну из стран участниц договора будет совершено военное нападение.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포크로우스크 인근의 마을 한 곳을 추가로 점령했다며 이달 진격은 기록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의 승리 계획을 설명하고 핵심 요건인 나토 가입 등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아이슬란드를 찾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제37대 LA 한인회장 선거에서 로버트한 LA 한인회 이사가 후보 등록 서류를 단독 수령해 무투표 당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 선관위는 후보자 서류 배부 기간 동안 등록 서류를 수령해 간 사람은 로버트한 LA 한인회 이사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이사는 현재 예비 후보로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월 6일 후보 등록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정식 후보가 되고 선관위가 서류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으면 안 이사는 단독 후보로 투표 없이 제37대 LA 한인 회장이 됩니다. 만일 서류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관위는 30일 내로 후보 접수 일정을 결정해 재등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북한이 무인기가 평양에서 대북 전단을 뿌린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한국군이 날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유호윤 기자입니다.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지 17일 만에 북한이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국 군사 깡패들의 가장 저열하고 파렴치한 도발적 정체가 저도 변명할 여지 없이 입증됐습니다. 무인기 잔해에서 나온 비행 조종 프로그램을 분석했다며 무인기의 시간대별 위치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8일 밤 11시 25분 백령도를 떠나 북한 영공에 진입한 뒤 새벽 1시 반쯤 평양 시내 외무성 청사와 국방성 청사상공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북한에 오기 전 이전 비행 기록들이 모두 한국 지역으로 확인됐다며 한국군 소행이 맞다는 겁니다. 북한은 사건 초기부터 줄곧 한국군 소행을 주장했고 지난 19일엔 전단을 살포한 무인기로 보인다며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공개한 기종은 전단을 싣고선 장거리 비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는데 결국 항로 기록 말고는 다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무인기 출처와 별개로 북한이 러시아 파병 이슈를 덮기 위해 이번 사태를 이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부의 최저 결속, 이걸 도모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포함한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여정 부부장도 어제 별도 담화를 통해 무인기 사건에 무대응하는 우리 정부를 비난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